놓을 테니까 혹시 시험 준비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풀이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6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센에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센 프로그램 학생들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 센 시스템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n개의 집합을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아닌데요. 맞아요? 근데 n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n의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 구간 자체 길이도 늘어나지만 이 구간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맞아요? 즉 A1 수직선상에다 이거 제가 안 그릴 거예요.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A1보다는 A2가 좀 더 오른쪽에 있고 A3가 좀 더 오른쪽에 있고 이런 건데 이 모든 걸 다 교집합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사실 뭐만 보면 되냐면 가장 첫 번째 집합과 가장 마지막 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발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다는 얘기인데 A1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뭐 A2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A3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 셋 다 공통의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관심이 있는 거냐면 마지막 집합도 여기 공통 부분이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마지막 집합의 왼쪽 끝이 첫 번째 집합의 오른쪽 끝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까? 그러겠죠? 네, 이런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집합의 왼쪽 끝은 3n-1입니다. 맞죠? 첫 번째 집합의 오른쪽 끝은 얼마예요? 24죠? 이게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됩니까? 이렇게? 어차피 자연수가 상관없는 그러네요. 그러면 n이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니까 n의 최대값은 8 나오겠네요. 맞죠? 예.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7번은 좀 귀찮은 것 같긴 해요. 7번은 지금 뭐냐면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 멱집합의 개념인 거 알고 계시죠? 멱집합 몰라요? 멱집합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멱집합은 교육과정에 정시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이런 건데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뭐 이게 1, 2, 3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럼 보통 책에는 PA라고 많이 써요. 이렇게 글로도 쓰는데 멱집합이 영어로 파워셋이거든요. 이 PA가 뭐냐면 얘들의 부분집합들을 다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얘가 공집합도 원소로 갖고 1도 원소로 갖고 2도 원소로 갖고 그러니까 실제로 1, 2, 3이 아닙니다. 집합이에요. 알겠죠? 네.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문제를 내기가 참 좋죠. 이딴 식으로 하는 거죠.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잖아. 이렇게. 이거 집합이 왜 원소 교를 쓰고 있지? 틀렸어!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원소잖아요. 맞는 말인 거죠. 알겠죠? 네. 이건 이제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멱집합이 뭔지 사실 명칭 몰라도 되고요. 다만 어떤 특정한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책에서 언급하면서 혹은 문제에서 언급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A가 X의 원소이면 그럼 이 A가 사실 뭐냐면 집합인 거죠. 그래서 대문자로 쓴 거예요. 맞지 않냐? 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이 X 자체가 지금 멱집합이에요. 맞죠? 근데 이 X의 원소는 뭐가 되냐면 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원소를 지칭할 때 지금 집합을 표현하는 알파벳은 대문자를 쓰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A가 X의 원소이면 그러니까 S 차집합 A 역시 X의 원소이다.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원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이 아니면 A, B, C 그리고 AB, BC, AC 그리고 ABC 이렇게죠. 맞습니까? 근데 이 중에 내가 얘 원소로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S에서 얘를 제외하면 BC가 남잖아요. 이 BC 또한 X의 원소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 말은 뭐냐면 A가 단독으로 X의 원소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얘랑 같이 묶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가 조건에서 우리가 묶음을 좀 나열해보면 편의상 대괄호로 묶을게요. 공집합 누구하고 묶음 배송이에요? ABC하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 A 하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BC하고 묶음이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하나를 원소로 가는 집합은 CA하고 묶음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하나를 원소로 가는 집합은 AB하고 묶음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원소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안 사용되거나 이런 뜻입니다. 가조건은. 이해되시죠? 그냥 나 조건은 A도 X의 원소이고 B도 X의 원소이면 그 두 개의 합집합 역시 X의 원소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그 합집합이 X의 원소다는 좀 걸리는 게 있겠네요. 뭐가 걸리냐면 얘랑 얘랑 합집합은 여전히 여기 있잖아요. 안 걸리죠. 근데 얘랑 얘랑 합집합은 ABC니까 없잖아요. 걸리죠. 그죠? 얘랑 얘랑 합집합은 ABC니까 여기 없잖아요. 걸리네요. 얘랑 얘랑 합집합은 여기 없죠. 걸리네요. 그러니까 얘나 얘를 선택하게 되면 ABC가 꼭 딸려와야 되고 그럼 파이도 딸려와야 돼요. 나 조건은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X가 될 만한 걸 날려봅시다. X는 뭐가 가능하냐면 속 편하게 공집합하고 ABC만 갖고 있으면 하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겁니다. 동의하죠? 동의하죠? 네. 사실 S-A라고 되어 있지만 S가 지금 현재 전체 집합의 개념인가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A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어디 갔냐? 야. 그래서 공집합이 들어가니까 이거의 컴플리먼트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얘가 들어가니까 얘의 컴플리먼트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편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A를 넣었어요. 그러면 BC가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 B, C는 꼭 들어와야 돼요. 뭐 때문에? 나 조건 때문에. 그러면 파이가 꼭 들어와야 돼요. 뭐 때문에? 가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시리즈는 몇 개 존재할 거냐면 3개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B, CA여도 되고 C, AB여도 되잖아요. 맞아요? 굳이 다 쓸 거 없이 그냥 곱하기 3 쓰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 넣은 거. 다 넣어도 말이 되죠? 다 넣어도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은 5개 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세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부집합을 다 넣어버리면 당연히 가와 나를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두 개씩 몇 적었어요? 2개씩이요? A하고 B C까지 안 적은 거. 해볼까요? 해볼까요? A를 넣었어요. 그럼 BC가 들어오죠. B를 넣었어요. 그럼 CA가 들어오죠. 맞아요? 그럼 ABC가 들어오죠. 파이가 들어오죠. 이것도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이거 되나? A, B 더하면 A, B 더하면 A, B 들어오니까 아, AB 합집하니까 AB 다 딸려오게 되죠?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얘가 또 들어오게 되네요. 그죠? 이게 또 들어오게 돼서 마지막 게 돼버리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까지 고민 안 해봤어요. 왜 고민 안 해봤냐면 여기까지 이미 4개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선실을 보니까 뭐야 5위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안 되다 보고 마지막 제일 큰 걸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쳐놓느라고 저도 좀 바빠가지고요. 문제를 좀 다급하게 풀었다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합 명제 너무 하기 싫어해서요. 전 해온 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집사람은 저랑 같은 교육과정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발시발 하면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벌써 쓱 보고 다니 집합 푸네? 고생해. 욕 나오겠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과 명제는요, 이 이후에 어떤 그 고등수학의 전개를 좀 편하게 도와주려고 도입한 단원인데요. 이제 너무 필수적인 것만 물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핵심적인 내용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 쓸데없는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집합이나 명제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세요. 그래도 좀 싫긴 한데 아무튼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오, 17번. 자,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좀 볼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이거 드몰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고쳐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상은 얘를 구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하면 문제에서 이건 답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고 시도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A는 천의 약수고 C는 2의 배수인데요. B를 안 알려줬어요. 좀 특이하죠? 그죠? 가만히 있어. 네. 근데 이 C라는 놈이 뭐인 건 알겠냐면 A, B의 대칭 차집합인 건 알겠어요. 네, 대칭 차집합 알아요? 알고 계시죠? 네. 식만 보고 바로 아셔야 됩니다.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 써있는 거죠. 대칭 차집합은 이 식 자체를 다양하게 변모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모양이 좀 복잡하게 바뀌어 있더라도 대칭 차집합인지 좀 인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C를 좀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C를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를 U라고 해볼게요. 네? 뭐라고요? 알파벳 U라고 적었는데요? 대문자 U예요. 딱딱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글씨 못 써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시고. 여기하고 합집하고 헷갈릴 일은 없어요. 글자의 위치를 보면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똑똑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동음 이의어를요 문장 속에서 발견한다고 해서 착각하진 않죠. 배가 가라앉았어야 되는데 오우씨 과일이 가라앉았나 보다 이제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 정말 헷갈릴 일 없습니다. 알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여기 제가 색칠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대칭 차집합인 거죠. 이게 지금 C인 거예요. 그러니까 C를 표현하기 좀 힘들죠. 맞아요? 근데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 이걸 보니까 A에서 C를 제외하게 되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게 남겠습니까? 차집합이라는 것은 교집합만 제거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없는 걸 뺄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C인데 A에서 여기를 뺀다고 해도 어차피 못 빼요.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만 빼니까 여기만 남는 거죠. 그래서 A 차집합 C가 A 교집합 B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A 교집합 B라는 놈은 A 차집합 C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A 차집합 C를 구할 수 있죠. A 차집합 C는 천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가 아니었는데 웬만하면 2의 배수거든요. 천의 약수가. 그러니까 천이 소인수가 기본적으로 2하고 5밖에 없잖아요. 그럼 2를 소인수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하고 5하고 5의 제곱하고 5의 세제곱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의 약수는 2 또는 5를 소인수로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의 배수면 안 된대요. 그럼 5만 소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아주 쉽게 나오죠. 얘는 C에다가 얘만 하면 되죠. 분할돼 있으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2의 배수는 500개고 지금 교집합 4개 했으니까 504개죠? 이 문제의 답은 496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집합의 포지셔닝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뭐라고요? 뭐 이상합니까?
말씀하세요. 또이야. 네? 아까 그냥 살짝 수업을 저랑 같이 합시다. 혼자를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집합문제를 풀면서 생각보다 그래도 블랙라벨인데 집합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명제 가서 계속 집합문제 물어보더라고요. 명제 그 뭐죠? 조건은 이뤄진 명제. 예, 참 거짓 여부 판정할 때 어차피 집합을 써야 되잖아요. 진리 집합이 포함 관계로 판정하잖아요. 예. 뒤에서 또 쭉 물어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집합 A에 대해서 A의 부분집합이네요. X가 A의 부분집합이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2보다 큰 같다. 이 원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SX라고 하자. 이해가 잘 안 돼서 예를 들어주는군요.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일 때 SX는 1 더하기 4니까 5다 이런 얘기죠. 그럼 SX가 9란 얘기는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합이 지금 9란 얘기죠. 그러면 쉽게 1, 8, 2, 7, 3, 6, 4, 5 요 네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1과 8이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라는 것은 1, 8은 선택하지 않고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즉 2, 3, 4, 5, 6, 7의 부분집합 개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6제곱인가요? 경우의 수가? 그죠? 얘는요 2의 4제곱이겠죠. 얘는 2의 제곱일 거고 얘는 2의 0제곱이겠네요. 4개 더하는 얘기죠. 맞아요? 뭐 계산해서 더하셔도 되고 그게 싫은 학생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실 네 번째 항까지 합이구나. 네.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하시면 3분의 255 되면서 85 나옵니다. 알겠죠?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수험 배웠나? 다행이군요. 선행 어디까지 했어? 수투까지 했어요? 21번 보겠습니다. 집합의 양의학수. 정재야, 아직도 합집합으로 보이냐? 고맙습니다. 네.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순서상의 개수를 고르시오. A, B는 공집합이 아니다. 뭐 이건 공집합이 아니다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또 쌍을 만들어내요. 가령 1이 원소이면 반드시 18이 원소여야 되는 거죠. 2가 원소이면 9가 원소여야 되는 거고 3이 원소이면 6이 원소여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타당합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이 다조건을 자 이렇게 활용하려고 해요. 그냥 일단 A를 정해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B를 골라내면 그게 순서상 A, B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A를 정할 건데 A는 원소는 어차피 1, 2, 3, 6, 2, 9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의 원소가 2개일 때, 원소가 4개일 때, 원소가 6개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A가 1, 18일 때, 2, 9일 때, 3, 6일 때 3개를 하셔도 되는데 그냥 곱하기 4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A가 1, 18일 때 이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적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요. 곱하기 3 하면 된다는 얘기죠. 즉 1, 18일 때, 2, 9일 때, 3, 6일 때를 같은 걸로 쳐야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바로 3을 곱하기 3 곱하기 왜냐면 이게 3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B는 뭐가 가능하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데 1과 18이 이미 A에 있잖아요. 그럼 B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2, 9. 나머지 2, 9, 3, 6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1과 18을 가지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2의 제곱계 가능한 거죠. 1과 18을 선택할 수 있죠. B는 2, 9, 3, 6을 이미 가진 채로 2를 또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18을 또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2의 제곱을 해석해서 순서상이 12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마찬가지 A가 1, 18, 2, 9였다라고 하지만
이 구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118, 29일 수도 있고 118, 36일 수도 있고 29, 36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18, 29라고 하면 B는 36을 가진 채로 이 4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의 4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맞냐? 다음 A가 1, 2, 3, 6, 9, 18 즉 이미 U인 경우예요. 이미 U인 경우면 A 자체는 한 개밖에 없고요. 맞아요? B는요 1, 2, 3, 6, 9, 18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 2의 6제곱 빼기 1 하셔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63이 돼요. 64가 아니고. 그래서 혹시 틀리면 이가 답이 123인데요 124로 적을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에 집중력을 좀 잃어버리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6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인 하나를 빼줘야만 됩니다. 알겠죠?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이 A는 100 이하의 자연수, B는 50과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이것도 세네이터, 아니 교육청 기출구나. 네. 이것도 세네이터 문제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교육청 기출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자 일단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A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뭐냐면 아니 X에 들어가는 건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집합은 아니다니까 뭐 별건 아닙니다. 알겠죠? 나 조건을 보시면 X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했는데 B가 50과 서로 소인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50과 서로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소가 아니란 말도 좀 애매한데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X의 원소는 소인수로서 2나 5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B가 뭐라고 했냐면 50과 서로 소예요. 그럼 B에 들어가 있는 애는 이 자연수를 인수분 했을 때 2나 5를 소인수로 갖지 못하거든요. 근데 얘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X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2나 5를 소인수로 갖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약간 이중 부정의 느낌이 나요. 알겠죠 이게? 네. 그래서 이 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X의 원소는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좀 이게 좀 웃긴 거예요. 다 조건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X의 모든 원소는 12와 서로 소죠. 11을 소인수분해 하면 소인수가 2하고 3이거든요. 그럼 또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X의 원소는 2의 배수가 아니면서 동시에 3의 배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2의 배수를 된다고 해놓고 밑에서 2의 배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는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 종합하면 X의 원소는 5의 배수 중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10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고요. 그게 누가 있죠? 5, 25. 그러니까 5단 막 열심히 외운 다음에 2의 배수는 3의 배수는 탈락시키면 돼요. 알겠죠? 네. 55, 65, 85, 95 이렇게 있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이걸 만족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건 얘를 꼭 다 쓰진 않아도 되잖아요. 이 중에 일부만 가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2의 7제곱이고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빼기 1 해서 127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 문제에서는 이 공집합이 아닌 조건 때문에 한 개씩 숫자를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적기 전에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공집합 되나?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왜냐면 문제가 좀 장황하고 길수록 앞쪽에서 공집합은 아니다 뭐 이런 표현 했던 걸 이미 2.5면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좀 확인을 하는 풀이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번.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FA라고 할 때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이게 수원을 배우고 올라왔으니까 아닌데 수원 안 배웠지. 약간 지수에 가까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고등수학 하집합 문제에 있는 건 딱히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문과 고3 기출 문제 느낌이에요. 문과 고3 기출 문제는 집합부터 수채범위거든요. 무슨 말 약간 지수 느낌이 나는 게 한번 봐보세요. 지금 B가 2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나식을 보시면 부분집합의 개수의 합이요, 합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뭔가 식으로도 좀 써보려고 하면 이 B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NB라는 문자 대신에 NB를 제가 편의상 M이라고 적을게요. 단 M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문제에 원래 쓰여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정 싫으시면 그냥 MB를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중간에 그냥 섞었어요. 또 그런 상황이 나와서. 자, FA라는 건 뭐예요?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아니에요. 그러면 2의 20제곱일 거 아니겠어요? FA가? 아니 안 맞니? FP는 뭐니? 2의 M제곱이겠죠? 맞아요? 둘이 더한 게 뭐라는 얘기냐면 A 합집합 P의 부집합의 개수인데 A 합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20 더하기 M 빼기 A 교집합 P죠. 얘의 원소의 개수. 네. 그죠?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오른쪽 2에 NA 합집합 P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얘잖아요. 근데 얘 문제에서 20이라고 했고 얘를 제가 M으로 잡았잖아요. 얘는 모르죠. 그죠? 얘는 그래서 그냥 기호로만 적을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식을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2에 20 더하기 M 빼기 N A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N A 교집합 B 모르니까. 아니? 근데 여기에 좌변을 잘 보면 요 M이 2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의 20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좌변을 2의 20제곱으로 묶어내면 이게 1 더하기 2의 M-20제곱인 거죠. 동의하냐? 우변도 여기에 20이 있기 때문에 2의 20제곱 곱하기 2의 M-N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2의 20제곱은 약분해도 되죠. 양수니까. 그지? 이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보면 뭘 느끼냐? 우변은 반드시 짝수입니다. 왜냐면 이 M 값은요 A 교집합 B보다 무조건 커요. 같을 수도 없어요. 같을 수도 없죠. 왜냐면 A의 원소에 같을 수 있나? 20, 20이면 같나? 그래서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미 1이 더해져 있잖아요. 얘는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배수일 거 아닙니까? 그럼 1 더하면 홀수겠죠. 근데 홀수가 2의 거듭제곱이 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려면 얘 자체가 이미 얼마나 되냐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 되면서 1 더하기 2니까 가능해지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 M이 20이고요. 그럼 얘가 2가 될 거니까 얘가 19이면 모두가 행복한 그런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A 교집합 B의 부집합의 개수니까 2의 19제곱, 즉 A가 19겠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수 느낌이 나죠? 그죠? 지수고 배운 친구들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그죠? 거듭제곱을 묶어내가지고 풀이하는 거는 지수 스타일의 문제였기 때문에 거듭제곱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좀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네. 27번 보겠습니다.
있잖아요. 대칭 차집합 다 한다 그랬잖아요. 다 한다 그랬죠? 안다 그랬냐? 뭘 다 그랬니? 안다 그랬죠? 기왕 대칭 차집합 기억하실 거 이걸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 서클 B 그놈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알겠죠? 네. 대칭 차집합도 집합의 연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 교환 법칙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 중에 결합 법칙을 만족해요. 알고 있었나요? 증명은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보시면 바로 증명됩니다. 알겠죠? 예. 제가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만족한다는 걸 좀 외우십시오. 알았어요? 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집합 저도 수판이 오래돼서 제 기억에 이랬던 것 같은데 맞냐? 제 기억에 3번도 참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좀 해보죠. 저도 가물가물해서요. A의 컴플리먼트가 A의 바깥쪽이죠? B의 컴플리먼트 헷갈리는 거 좀 해볼게요. A의 컴플리먼트가 여기죠, 여기. 그죠? 네. 그 다음에 B의 컴플리먼트는 똑같죠? 그래, 맞아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하는 거라서 B금이 한 방향이라도 쳐져 있는 부분에서 양쪽 방향으로 쳐져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되죠? 그러면 어디만 남겠어요? 여기만 남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습니다. 알겠죠? 이걸 그냥 외워버려요. 왜냐면 이게 학교 시험에서 기억니은 되게 보기 나오거든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이걸 다이어그램 그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외웠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냐? 너 나올 줄 알았다.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넘어오면 되잖아요. 맞아요? 알겠지? 네, 너 나올 줄 알았다. 근데 하여튼 뭐 3번 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않을 거고 여기서는 1번과 2번만 가지고 풀 거예요.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만족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집합을 컴플리먼트해서 대칭 차집합을 수행해도 그 결과가 대칭 차집합이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딱 5까지밖에 안 쓴 이유가 있어요. 6을 써주면 이 사람 문제를 한 절반 풀어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6을 저랑 같이 써보죠. 그렇죠? 자, X6은요, A, 스타, B, 저네요. A, 스타, C, 스타, A, 스타, B, 스타, C입니다. 맞아요? 제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교환해서 A 이쪽으로 가져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A 스타, B 스타, B 스타, C 스타, C라고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근데 A 스타 A가 얼마입니까? 아니 A에서 A의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이 자기가 교집합 자기가 있으니까 공집합이죠. 그럼 공집합 스타 공집합 스타 공집합인데 그건 공집합이죠. 결론 얘기가 뭐냐면 공집합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주기가 6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X7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A가 되겠죠. 그래서 X의 N제곱이 A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N을 6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이거죠. 결론 이상이 되는 친구 있어요. N이 7의 배수고 갑자기 난데없이 왜 7의 배수예요, 그죠? 네. 6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 I는요 7 하고요
13 하고요. 19 하고요. 25인데 30회 이하야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까? 얘네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x6을 딱 써보고 싶죠. 알겠죠?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만족한다는 걸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하는 건 나가 얘까지 기억하시면 좋아요. 쓸 때 있을 거 알겠죠? 네. 다음 30번. 이거는 사실 문제가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네. 30분 맞은 학생. 약간 좀 직관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때려 맞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때려 맞히는 거 좋은 학생들은 뭐 그냥 금갑다 할 수도 있는데요. 뭔가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이게 좀 어려워요. 알겠죠? 네. 자, 일단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시면요. 이 문제의 첫 번째 조건, 얘이죠, 얘. 얘를 준혁이가 해석해 줄까요? 준혁 무슨 뜻이지? 양의 약수가 다 내리시. 혹시 선생님 문맥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저도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2차적인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 두 개. 예. 이거나 이거는 또 있어요. 소수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걸 보고 P, Q, R은 서로 다른 두 소수의 곱이거나 또는 소수의 세제곱이다. 이 생각을 일단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라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Q와 R의 모든 원소,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가 된다.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되도록이면 교집합이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 Q와 R이 서로 소다 이 말이죠. 그럼 교집합의 원소는 사실 1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때 AP와 AQ와 AR의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두 소수의 곱이든 소수의 세제곱이든 숫자는 작아야 되죠. 합의 최소를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앞쪽에 생각하면 되고요. 제일 작은 게 뭡니까? 2와 3의 곱을 만드는 게 제일 작죠. 걔가 뭐냐면 1, 2, 3, 6인가요? 2 곱하기 3, 6이잖아요. 6의 약수 1, 2, 3, 6이죠? 맞아요. 맞죠? 2의 세제곱도 꽤나 작죠? 2의 세제곱이면 1, 2, 4, 8인가요? 적당히 작은 걸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2와 5의 곱이면 10이죠? 1, 2, 5, 10이죠? 아니 2와 7의 곱이면 1, 2, 7, 14예요? 그죠? 3과 5의 곱이면 1, 3, 5, 15예요? 3과 7의 곱이면 1, 3, 7, 21이에요? 3의 세제곱이면 1, 3, 9, 27이에요? 제가 지금 합의 대소관 개수로 나열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얘 또는 얘를 생각하면서 합의 대소관 개수로 나열해 본 거고요. 사실 이 뒤는 크게 필요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최대한 앞쪽에 몰려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AP와 AQ와 AR을 그냥 골라 잡으시면 돼요. 근데 막 고를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세 개 아니에요? 이러면 서로 소가 아니죠.
두 집합이 서로 소유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가 AQ, 얘가 AR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소유면 제일 작아요. 그죠? 얘가 어차피 1을 가지고 있어서 1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얘도 2가 있고 얘도 2가 있고 얘도 2가 있으니까 2가 없는 애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2가 없어야 소수가 될 거 아닙니까? 2가 없는 게 제일 작은 애가 쟤니까. 그럼 얘가 AP가 되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세 집합이 선택되거든요. 이때가 제일 작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얘가 합집합 구해서 그냥 원소 합구하시면 답 나와요. 혹시 저하고 풀이가 다른가요? Q하고 R에 네. 하면은 3도 소소다. 아, 소소가 아니다. 그러네. 내가 잘못 걸렸나? AQ가 1, 2, 4, 8 그러네요. 얘가 AQ면 돼요? 얘가 AR이고 결과는 똑같죠? 얘가 AP고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잘못 적었네요. 네, 지금 저것도 잘못 적었다요.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답이 그래서 안 틀렸군요. 네. 결과적으로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저도 뭔가 이렇게 답 맞으면 그냥 맞게 풀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랑 수업을 진행하게 한 학생들 알고 있죠? 쌤이 2번 틀려서 답을 맞추고 막 이런 모습 많이 봤죠? 그럴 수 있습니다. 계산 2번 틀려서 정답이 나오고 막 이런 짓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알려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서 푸는 것 위에는 딱히 특별한 풀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스타일의 것들 계속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합의 최소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 중에서 최대한 앞쪽에서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제 앞에 두 개 인접한 거 골랐잖아요. 그리고 서로 조금 만족하려면 얘를 고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답은 뭐 똑같이 얻어지겠습니다. 쉬고 싶은가 보죠? 잠깐 쉬다 하자.